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지원이나 세미나를 평균 월 한 10회 정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이 할 때는. 즉기 할 때도 한 5회 정도 할 때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그때그때 이슈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전출금이 많이 요새 이제 이야기가 돈다 그러면 기타 전출금 얘기. 또는 이제 차입금 얘기. 뭐 그럼 많이 돈다 그러면 많이 돌고. 이제 요새는 이제 이 갱신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죠. 예. 이 영업하시는 분들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어떤 시군구나 또는 어떤 뭐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끼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들의 공입니다. 어쨌든 이 갱신제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받기도 진짜 힘들죠, 요새는요. 예전하고는 틀려요. 예전에 19년도 초반까지, 즉 12월이 되기 전까지, 즉 2019년까지는 그래도 지정받기가 쉬웠는데, 2020년부터는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눅눅하지가 않을. 왜? PT도 해야 되거든, 막. 저번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지정받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장교환 기간을 지정받으면 6년밖에 못해요. 6년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6년밖에 못하도록 지정이 6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시 6년이 되기 전에 90일 전에 지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다시 장교환 기간을 할 거야 라고 어때요? 진짜 갱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제예요. 지정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 장교환 기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게 지정제. 이거를 6년이 지나기 전에 6년이 지나기 전에 저 계속 할래요. 이제 그만하고 그만 안 해. 6년만 하고 안 할 거야. 그럼 갱신제는 상관도 없어요. 딱 6년만 할 거야 그러면. 근데 6년이 지나기 전에 90일 전에 내가 낸 날로부터, 즉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2019년도 12월 달에 12월 12일 날 하셨으니까 25년도 12월 12일이 만기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든 하셔야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6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이.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는 할 거야 하고 재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제입니다. 이 갱신제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건각이 90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2025년 9월 12일 전까지 어때요? 나는 다시 장교환 기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갱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제예요. 뭐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제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시죠? 재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출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지정이 안 되면 퇴출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25년이면 이제 2년 정도 남았죠, 대략.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어때요? 명확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추측하는 거다. 왜? 그때 가봐야 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갱신 조건이라는 게, 그럼 지정도 조건이 있으니까 갱신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갱신 조건은 뭐냐?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제 핵심이에요. 이 법에는 있지만 지정제 조건 플러스 추가 조건이 있을 거다. 이 추가 조건이 뭐냐? 막 그래서 평가도 뭐 잘 받아야 되고 뭐 물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점수제니까 몇 점 이상은 지정이 되고 몇 점 이하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나오겠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시군구 형편껏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지정에 제약이 있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 못하겠는데 일부 시군구는 지금도 지정을 일부 맡고 있어요. 기사는 인터넷에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지정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정에도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럼 조건 다 맞췄는데 거기 법 규칙에 나오는 어떤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나 왜 지정을 안 해줘?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시군구 형편껏이라는 게 나와요. 노인 장교환 보험은 어때요? 기본이 시군구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시군구의 형편껏 운영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갱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정하고 똑같이. 갱신 시점에 갔을 때 시군구의 형편이 더 중요할 거다. 아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받아야 되는 어르신이 10,000명이야. 내 시군구에. 근데 장교환 기간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이 10,000명의 어르신이 어디에 서비스를 받아요?
다 시군구에, 다른 시군구에 가서 어때요? 어떻게든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죠? 뻔하잖아요. 예. 여기 금천구에는 받아야 되는 어르신이 10,000명인데 장교환 기관이 하나도 없어. 또는 있어도 어때요? 기껏해야 5,000명도 안 돼. 소화하는 게. 나머지 5,000명 어르신들은 야, 장교환 기관 없으니까 서비스 안 해줄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뭐 시에서 직접 뭐 지을 수도 없잖아.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떤 조건일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받아야 되는 어르신이 10,000명인데 어때요? 이 장교환 기관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든 어때요? 너무 과열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장교환 기관을 그만큼 없애야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건은 그 외고 지금 내가 장교환 기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해요. 이미 지정을 받았는데. 예. 자, 법에는 여기에 대해서 노인장교환보험법에 보면 31조의 지정에 대한 게 나옵니다. 32조에는 기관과 갱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예, 요게 더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의 자격이에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표님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대표자가 장교환 기관을 즉 설립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장교환 기관을 할 거야 라고 신청하시는 그분. 센터장님과는 별개인 거예요. 보통은 방문요양에서는 대표님이 센터장도 하시고 뭐 어떨 경우 사회복지사도 겸하고 요양보호사 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규모가 작을 때는. 크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대표자는 대표인 거고 그냥 내가 센터장도 임명을 하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가 있고 예, 원장님도 있고 뭐 저기 사무국장님도 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밑에 둘 때는 별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난 거예요, 나. 대표자, 예, 설립자. 이 대표자의 자격은 어때요? 공통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분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 이력이 득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은 진짜 점수에 상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문제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아, 이건 무조건 안 되죠. 네. 특히 이 노인 관련된 어떤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어때요? 벌금형 이상의 언도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내줄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상관없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규정이 좀 있어요. 예. 그 형이 만료된 날로부터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장 우선되는 거다. 벌금 50만 원 맞을래? 과태료 어때요? 500만 원 맞을래? 그럼 저는 서슴없이 과태료예요.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예. 과태료는 전과자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내가 전과자 신분이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갱신 때도. 자, 지정제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죠? 대부분 다 충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추가로 뭐가 필요하느냐?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준이 애매한 게 2025년도쯤 갔을 때 하반기 갔을 때 그 시금고의 형편, 대한민국의 장교양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좌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점수 기준이 9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면 어때요? 대부분 다 되는 거고 90점이면 어때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다. 뭐를 이렇게 갱신을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이 갱신에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대형화하고 전문화시켜서 나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죠, 내가. 장교환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거는. 그리고 이 갱신제보다는 지금 더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도 감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현지조사의 얘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어때요? 갱신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일단 급해요. 예, 이거부터 먼저. 그럼 어떻게 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미나 가거나 이제 이럴 때도 어때요? 그 감사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그 관리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는 질문도 대부분 어때요? 이 감사 질문이 한 달에 지금 한 1,000여 건은 돼요. 예, 전체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대응을 다 일일이 조언을 좀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그쪽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법무법인하고도 계속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감사 받으면 대부분 가장 적을 때가 환수. 조금 어때요? 심각하면 돈 나가고 여기에 더 심각해지면 어때요? 영업정지 당하고 여기에서 더 심각해지면 형사고발도 당하잖아요. 그런 조언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회계를 보다 보니까 보여요, 눈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저는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갱신제보다는 결론은 갱신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고 갱신제보다는 당장에 급한 감사에 더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하루빨리 자꾸 어때요? 대형화시키고 전문화시킬 생각을 좀 하셔라. 이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